숨마쿨라우뎀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파트의 엑서사이즈 B 발전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면서 너무 지금 방학처럼 생각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을 집에서 보낼 텐데 너무 해이해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많은 시간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공부 또한 꼭 열심히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각 자리의 수의 합이 8인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리수의 합이 8이라는 걸 줬어요. 나 4자리 자연수라고 해요. 1000의 자리를 A, 100의 자리를 B, 10의 자리 C, 1의 자리를 D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각 자리수의 합이 8입니다. 얘를 만족하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1000의 자리는 4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A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죠? 0이 될 수 없죠. A가 0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3자리 이하의 자연수일 테니까요. 그럼 결국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여야 되고, 즉 1부터 9까지의 수가 올 수가 있으며 B, C, D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9까지는 못 오죠. 각 자리수의 합이 8이다 보니까 B, C, D는 뭐예요?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 자체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후보자는 몇 명이요? 4명이요. 표는 몇 개요? 8개요. 무기명 투표의 세상인데 A는 적어도 꼭 한 표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A한테 한 표 주고 남는 표는 몇 개? 7개 처리해 주시면 되죠. 4명의 후보자 A한테 한 표 주고 나면 나에게 남는 표는 7표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0 컴비네이션 7, 답은 10 컴비네이션 3 이렇게 계산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계산하면 120이요. 2번 문항을 볼게요. 2번 문항을 보시면 상자에 18개 이상의 공이 존재한대요. 여기서 A는 X개, B는 Y개, C는 Z개를 뽑고요. 꺼내는데 그 꺼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를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또는이라고 불리는 연산은 수학에서 합집합에 대한 연산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 나한테 묻는 것은 이것도 조건, 이것도 조건인데, 즉 2개의 조건 A 또는 B를 만족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운 합의 법칙에 의하면 합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건 A 또는 B의 원소의 개수를 센다는 건 NA 더하기 NB-N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죠. 이것이 합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먼저 앞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부터 구하고 들어갑시다. 즉 NA를 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2개보다는 크거나 같게 뽑아야 된대요. XYZ가. 그리고 XYZ는 최대 6개까지 뽑을 수 있고 6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XYZ가 다 6개씩을 뽑는다면 공은 18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18개 이상의 공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는 뽑는 개수를 x, y, z라고 놓는다면 뽑는 개수는 최소 2개부터 최대 6개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등호가 있습니다. 중복 조합으로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이 5개, 여기가 바로 개수가 되는 거예요.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으면 된다는 거죠? 3개 뽑으면 된다는 거죠. 3, 3, 4를 뽑았어요. 그럼 네가 3, 네가 3, 네가 4요. 내가 만약에 3, 4, 5, 6을 뽑았어요. 3, 4, 6이요. 만약에 2, 2, 3을 뽑았어요. 2, 2, 3이요. 이렇게요. 뽑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죠. 단 중복 허락해서 뽑으면 되죠. 비순서상의 세상이에요.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NA 즉 앞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경우의 수는 중복조합으로서 OH3이고요. 거기에 여전히 더하기 구조적으로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OH3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마지막에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앞의 조건도 만족하고 뒤의 조건도 만족하는, 즉 구조로 보게 되면 앞의 조건과 뒤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얘는 어떤 경우냐라는 거죠. 그러면 앞의 조건과 뒤의 조건이 딱 다른 부분은 바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다릅니다. 즉 무슨 소리냐? 앞의 조건과 뒤의 조건의 다른 부분은 바로 이쪽 부분인데 우리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y는 z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고 이면서 z는 다시 y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얘를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한다라는 건 도대체 뭐죠? 아, 우리 둘이 만족하는 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y랑 z랑 같다라는 거네요. 네, 요게 포인트입니다. y는 z보다 작거나 같고 z는 y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우리들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y랑 z랑 같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앞의 조건과 뒤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한다라는 것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같은 부분을 그대로 똑같이 갖다 쓰세요. 6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같은 부분은 그대로 갖다 쓰자 얘들아. 크거나 같다 그래 놓고 우리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y랑 z랑 뭐 해야 된다?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그냥 한 문자 취급하시면 돼요. 이때 바뀌는 것은 결국 얘를 한 문자 처리하게 되면 우리들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 말은 이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만 뽑으면 된다는 거지. 2개만 뽑으면 된다는 거지. 내가 만약에 3, 4를 뽑았어요. 그럼 얘는 3개, 우리 둘 다 4개요. 내가 만약에 5, 5를 뽑았어요. 그럼 나도 5개, 나도 5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y나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만 뽑으면 됩니까? 2개요. 왜? 우리 둘은 같거든요. 1개 취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얘 계산하시면 답이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얘는 7 컴비네이션 3 더하기 7 컴비네이션 3 더하기 마이너스 6 컴비네이션이요. 예, 이거 계산하시면 답 자체는 55가 나옵니다. 계산 완료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3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삼 번 1층에서 7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가는데 8층에 도달하였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는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중간에서 내렸는데 올라오면서 3개의 층에서만 멈췄대요. 현재 상황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그리고 여기 8층이요. 1층에서 몇 명이 탔다고요? 엘리베이터를 7명의 사람이 탔다고요.
그리고 8층에 왔을 때 1명. 이렇게 남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3개의 층에서 멈춰서 사람이 내리는데 내린 층 수와 내린 사람의 수만을 기록할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적어도 1명의 사람이 내리고 중간에 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추가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 전체 몇 개의 층 중에서 2층부터 7층까지 6개 층 중에서 3개의 층에 나눠서 총 몇 명의 사람이 내렸다는 거죠? 6명의 사람이 내렸다 라는 이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진 층, 즉 내리는 층 3개의 층에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사람이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였으니 난 6층 중에서 멈추는 3개의 층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6 컴비네이션 3만큼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구체화를 시킨다면 이 6개의 층이 2층, 5층, 6층이 선택되었다라고 칩시다. 이 6시 3가지의 경우 속에서는 이 3가지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럼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결국 2층에서 내린 사람의 수를 A, 5층에서 내린 사람의 수를 B, 6층에서 내린 사람의 수를 C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을 만족시키면서 A, B, C는 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 얘는 자연수, 즉 이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건 여전히 뭐예요? 중복 조합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복 조합이요. 후보자는 몇 명? 3명. 그리고 1개씩 주고 나면 1명씩 내리고 나면 나에게 남는 표는 몇 개요? 3개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층을 선택하고 거기서 내리는 사람의 수는 3H3 이렇게 중복조합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6 컴비네이션 3 곱하기 나한테 관하는 건 5 컴비네이션 3이요. 그래서 계산 완료해 주시면 20 곱하기 10 그래서 답은 200이요. 네, 이렇게 3번 문항을 정확하게 풀었고요. 4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4번이요. 서로 다른 3개의 상자가 있답니다. 네, 상자가 있어요. 나 상자요. B, C. 나 상자 구분이 가능하다. 구분이 가능한 상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8개의 흰 공과 3개의 검은 공이 있대요. 8개의 흰 공, 3개의 검은 공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분이 불가능이요. 그런데 얘를 상자에 넣는답니다. 그럼 행위로 보자라는 거예요. 행위요. 행위로 보게 되면 구분이 불가능한 대상을 구분이 가는 대상한테 분배해주는 행위는 결국 뭐의 세상? 중복 조합의 세상이라는 거죠. 구분이 불가능한 대상을 구분이 가능한 대상에게 분배 또는 나눠주는 행위요. 중복 조합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각 상자에 적어도 1개의 공을 넣어야 하고 조건은 각 상자에 적어도 1개의 공을 넣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은 어떤 단어죠? 적어도요. 적어도. 적어도는 뭐라고요? 적어도는 출제자의 친절한
사랑이여 사랑. 어떤 명령어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물론 항상 적어도 가 나와야지만 여사건으로 푸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실전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적어도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출제자의 친절한 사랑. 뭐를 생각해 주세요? 행동 영역은 여사건을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넣는다고요? 그러면 얘 한 개, 뭐 6개, 한 개 흰 공만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직접 세기가 귀찮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믿고 가보자는 거예요. 적어도가 나오면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가 출제에 친절한 사랑이었다면 문제풀이는 전체에서 빼기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넣는다고? 그러면 빈 상자가 있는 경우요.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 모든 상자가 한 개 이상의 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니까 내가 6건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전체에서 빈 상자가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전체라고 불리는 걸 구해볼게요. 전체요.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없는 공을 구분 가능한 상자에게 분배해주는 행위니까 중복조합이죠. 조건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흰 공과 검은 공을 각각 나눠서 생각하게 되면 얘네가 후보자가 되죠. 3H 흰 공의 개수 8개요. 곱하기 마찬가지로 상자 3개요. 검은 공 몇 개? 3개. 얘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한 걸 선생님이 갖다 쓸게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몇 개가 나와요? 450이 나와요. 물론 얘는 10 컨비네이션 2요. 곱하기 얘는 5 컨비네이션 3이요. 45 곱하기 10 450입니다. 그럼 나는 빈 상자가 있는 경우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빈 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분류해서 생각해야 되겠네. 빈 상자가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빈 상자가 몇 개? 2개 있을 수 있겠네요. 빈 상자가 한 개 있는 경우를 구해보게 되면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 첫 번째 빈 상자가 한 개 있는 경우를 골라야 되죠. 나 전체 3개의 상자가 지금 있는데 누가 빈 상자가 될래? 빈 상자가 되는 경우를 고릅시다. 3 컨비네이션 1 곱하기 나 빈 상자를 선택하는 수예요. 빈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요. 그러면 그 3가지 중에서는 얘가 빈 상자가 될 수 있었겠네요. 이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빈 상자가 지금 한 개인 경우만 뽑는 거니까 모든 공은 B 또는 C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개요. 이제 여기에만 담는 거예요. 흰 공을 담을게요. 마찬가지로 중복조합 2H8 곱하기 마찬가지로 후보자는 2명, 검은 공은 몇 개? 3개예요. 이것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2H8이라는 속에서는 흰 공이 이쪽으로 몰빵이요. 흰 공 몰빵 인 경우도 셌고 2H3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검은 공이 여기만 선택하는 거예요. B만요. 검은 공이 몰빵된 경우도 셌다라는 겁니다. 즉 흰 공, 검은 공이 B에 몰빵되는 경우도 이 경우 속에서는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 몰빵이 됐다는 것은 C가 무슨 상자가 돼버리니? 빈 상자가 돼버리니 빈 상자가 한 개라는 거에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경우 속에서 빼줘야 됐습니다. 몇 개를요? 2개를요. 얘가 바로 어떤 경우예요? 몰빵되는 경우예요. B라는 상자의 몰빵 또는 C라는 상자의 몰빵되는 이 2가지 경우는 이 경우에서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계산은 안 하고 얘를 계산하면 몇이 나온대요? 102개가 나온대요. 102개. 그럼 이제 나는 빈 상자가 2개인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라는 거죠. 빈 상자가 2개요. 그러면 빈 상자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전히 빈빈 이렇게 세 상장 중에서 두 개의 빈 상자를 고르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두 개가 빈 상자라는 건 한 개에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한 개예요. 여기에 몰빵되거나 여기에 몰빵되거나 여기에 몰빵될 수 있는 그냥 이 자체가 세 가지가 바로 빈 상자가 두 개가 생기는 경우죠. 빈 상자가 두 개 생긴다는 말은 한 상자에 모두 담는다는 거죠. 즉 몰빵되는 경우는 여기에 몰빵, 여기에 몰빵, 여기에 몰빵 그렇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더하면 105개요. 그래서 답은 450 전체 몇 가지에서 450가지에서 빈 상자가 한 개 또는 한 개 또는 두 개요. 이렇게 생기는 경우 몇 가지를 빼자? 105가지를 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개? 345가지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4번 문항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으면 됩니다. 5번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볼게요. 5번 집합 1, 2, 3, 4, 5 A에서 A로의 함수 F의 개수 좀 구해주세요. 네, 선생님은 함수 문제는 항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F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인데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가요. A의 원소 X에 대해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fx 그 함수값도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가 조건과 나요 f4는 f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즉 f1이라는 함수값도 3보다 작거나 같은 1, 2, 3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f2도 1, 2, 3 중에 하나, f3도 1, 2, 3 중에 하나요. 즉 얘네들의 함수값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니 여기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함수값들 간에 조건은 없다는 거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요.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요.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요. 뭐예요? 중복순열이죠. 그래서 가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결국 3의 3승가지요. 그리고 나서 나라는 조건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가와 나라는 조건에 관해서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라는 조건에 공통인 함수값 자체가 없으니 우리들은 연관이 없다라는 거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조건 F4는 F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조합이요. 즉 가와 나라는 조건은 상관이 없는 조건이고 나는 나라는 조건에 주목하면 이 공역 원소 몇 개 중에서 5개의 원소 중 중복 허락해서 몇 개만 뽑으면 됩니다. 2개만 뽑으면 됩니다. 요 자체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답을 계산하시면 405가 나온대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완료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넘겨서 6번 문항을 가보도록 하죠. 개구리가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있습니다. 여기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3개만 주시고 선생님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풀어드리기보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릴게요.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현재 개구리가 원점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르면서 점프를 하는데 개구리는 정수 좌표로만 착지할 수 있고 규칙 1 격자점에 해당하는 정수 좌표에 착지가 가능하고 개구리는 제자리에서 점프하거나 제자리 점프요. 그리고 규칙 2에 보면 제자리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리 또는 이쪽 방향 또는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이해를 못할까 봐 예를 들어 한 번 점프하면 2,0.4,1로 갈 수는 있지만 가능한 것은 한 번 점프하여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2,0 또는 4,1 이런 데로는 갈 수 있지만 불가능이요. 0,-1 한 번 점프하여 0,-1 또는 -1, -3으로는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이 개구리가 3번 점프하였을 때 점 8,6에 있게 되는 경우의 수 좀 구해주세요. 정확하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될 포인트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잡아드리고자 해요.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원점 여기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있는데 폴짝폴짝 뛴답니다. 얘는 제자리 점프도 가능하대요. 무슨 점프요? 제자리 점프요. 무슨 소리냐? 2,0까지는 한 방에 여기가 2라고 한다면 2,0까지 여기서 한 방에 점프를 뛸 수 있어요. 이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리고 나서 한 번 점프 뛸 때 4,2라고 불리는 여기요. 여기도 또 한 방에 점프를 이렇게 뛸 수 있답니다. 즉 제자리 또는 오른쪽, 위쪽, 그런 다음에 대각선 방향이요. 자, 무슨 소리냐면 근데 0,-1 이쪽 아래 방향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고 -1, -3 즉 이쪽 방향 -1, 이렇게도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건 제자리 또는 오른쪽 또는 위쪽 또는 대각선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을 드릴게요. 주의사항. 무슨 주의사항이냐? 얘는 절대로 이렇게 한 칸 또는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또는 한 칸, 이렇게 한 칸씩 가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문제 해석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한 칸씩 이동하는 개구리가 아님이라는 거지. 무슨 소리냐? 슈퍼 개구리예요. 슈퍼 개구리가 뭐냐? 한 방에 8,0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방에 100,0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방에 쿵 비행기처럼 1,0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슈퍼 개구리라는 거죠. 슈퍼 개구리요. 한 칸씩 절대 이동하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점프하였을 때 2,0, 4,1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향성만 제자리 또는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그래서 대각선 방향이요. 이 방향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든 5,3으로 점프를 뛰든 3,5로 점프를 뛰든 방향성, 즉 규칙 2는요. 제자리라는 걸 포함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건 방향성을 알려주는 조건이에요.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요.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런 거요. 첫 번째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냥 예를 잡아 드릴게요.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한 칸씩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슈퍼 개구리예요. 그러면 얘들아 잘 봐요. 결국 어떤 나한테 구하라는 건 개구리가 8, 어디요? 6에
지금 3번 점프하여 나한테 구하는 답 3번 점프하여 원점으로부터 8,6에 위치하는 경우의 수 좀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슈퍼개구리인지 볼게요. 사실 이래요. 이 문제의 제목은 이렇게 달아드리면 되거든요. X좌표, Y좌표 따로 관찰하자. 따로 관찰이요. 무슨 말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답 자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뭐냐? X좌표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얘가 X좌표의 종착역이 8이다 보니까 8 이러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9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거든요. 다시요. 아직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선생님이 구체적인 예를 잡아드릴게요. Y좌표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뭐냐라고 했을 때 6. 얘 중복조합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 자체는요. 얘요. 의미 아닌 정수요. 그래서 3H8 이게 바로 X좌표. 거기에 곱하기. 그리고 나서 얘요. Y좌표요. 3H6이요. 3번 점프 뛴다고 했으니까요. 이 자체가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근데 선생님 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8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갖다 쓸게. 어떻게 갖다 쓸 거냐면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나 6을 만족시키면 되는 건데 첫 번째 순서상을 내가 노란색으로 쓸 테니까 얘들아 잘 봐봐. 노란색. 내가 여기가 3 더하기 0 더하기 5였다라고 해보자. 의미 아닌 정수야. 그러니까 중복조합으로 푼 거지. 그럼 얘가 8이야. 그리고 나서 봐봐. Y1이라고 불리는 걸 선생님이 어떻게 말할 거냐면 2 더하기 0 더하기 4였다라고 칠게. 이 속에서는 얘도 있었을 것이고 빨간색으로 갖다 쓸까? 얘를 만족시키는 방정식, 의미 아닌 방정식의 해는 뭐도 있었냐면 4 더하기 0 더하기 2도 있었을 거라는 거야. X좌표, Y좌표 따로 관찰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얘는 개구리가 어떤 이동을 하는 건지 보자. 여기가 원점이야 얘들아. 그럼 잘 봐. 앞대가리 얘가 첫 번째 운동인 거야. 그럼 이 개구리는 어떻게 가는 거지? 3,4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나요 여기 이렇게 몇 콤마 4? 3,4도 이동한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 두 번째 운동은요? 0,0이야. 허허 0,0? X로도 이동은 안 하고 Y로도 이동은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제자리 운동이야. 두 번째 운동이 뭐라고? 여기서 제자리 점프를 뛰는 거야.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이게 바로 0,0이야. X축으로도 이동하지 않고 Y축으로도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놓고 맨 마지막 운동인 5,2가 바로 X좌표도 5, Y좌표도 이만큼. 그래서 전체 8,6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거야. X좌표는 5칸, Y좌표는 2칸.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다시 아무거나 하나만 갖다 써봐.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냥 2개, 3개 갖다 써봐. 선생님이 말이야 이렇게 볼게. 얘를 만족시키는 게 5 더하기 0 더하기 3이 있었다라고 칠게. 5 더하기 0 더하기 3. 그래서 8을 만족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얘의 운동을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붙일게. 0 더하기 6 더하기 0 이래 볼게. 그러면 얘의 운동은 어떻게 가는 운동이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개구리가 이렇게 있잖아. 나 원점 개구리가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5,0 X축으로만 5칸 간 거야. 여기 5,0이 온 거지. 그리고 나서 0,6은 X축으로는 변함이 없고 얘가 이렇게 6칸 갔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됐겠니 얘들아? 5,6이 됐겠지. 그런 다음에 3,0 여전히 얘는 이젠 Y축으로는 변함이 없고 이쪽으로 3칸 갔다는 거야. 그래서 최종 종착역 8,6이 됐다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즉 한 칸씩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라는 게 포인트야. 얘는 무슨 개구리라고? 슈퍼 개구리라고.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방에 8,0을 뛸 수도 있는 놈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여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별표 3개 주시고 제목은 X좌표 Y좌표 따로 관찰하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이 왜 중복 조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한 구체적인 선생님이 뭐를 보여드린 거야? 예시를 보여드린 거야. x1, y1이 첫 번째 점프를 뛰는 좌표, x2, y2가 두 번째, x3, y3가 세 번째 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까 얘로 제자리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문제만 칠판에 갖다 쓰고 바로 해설을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